네, 이거 충격적인 뉴스가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예견은 했지만,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일본의 JB 프레스가 보도를 했는데, 한국이 앞으로 IMF 위기 이상 지옥으로 간다. 문재인의 경제 실정에 코로나 충격으로 복합 위기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인데, IMF 위기 이상으로 지옥으로 간답니다. 이걸 누가 분석을 했냐면요. 무토 마사토시라는 우리 한국의 대사를 주한 일본 대사인 거죠. 무토 대사가 쓴 건데요. 충격인데요. 한일 통화수화부 협정이 2015년 2월에 기한이 끝났거든요. 이때 일본이 연장해준다고 해도 한국에서 말을 안 들었대요.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아예 연장 안 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연장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료됐는데 앞으로 한국이 이제 우한 폐렴으로 또 더한 타격을 받아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 게요. 그 큰 원인은 일단 세계적인 지금 국경 봉쇄, 그 다음 이동들 안 하고 있는 그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세계적으로 마비 수준인데 다른 나라들도 물론 큰 타격을 받겠지만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데미지가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 클 것이다. 그러면서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매출이 절반 이상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1 내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텔레비전 판매 대수가 지난해보다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아니에요? 텔레비전이 87% 줄어든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거 거의 다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5G와 함께 성장이 예상되는 스마트폰 시장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약 26.6%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현대차가 중국에서의 매출이 97.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97.4%. 그리고 유가 급락으로 1월, 2월에 세계 조선 수주가 지난해보다 벌써 76% 급감했대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건설 사업에서 공사 대금이 회수받지 못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주 취소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한국 건설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또 입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고요. 유가 급락으로 향후에 중동과 러시아 등의 산유국의 수출도 급감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 서비스 수익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대거 줄도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네요. 대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돼서요.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영업이익 예상치가 이거 엄청난데 SK가 마이너스 40%, 롯데가 마이너스 37%, 포스코 마이너스 26%, LG가 마이너스 25% 참상을 맞을 것이다. 이거 큰일 났네. 위기 상황에 있는 게 수출만이 아니라는데요. 대기업보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여기가 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한국 경제는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강 국면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소비와 투자 억누르고 있어서 한국 경제를 이제 이렇게 작사를 내놨는데 여기에다 우한 폐렴까지 겹쳐서 회복 불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와 그 가족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래요.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시작된 이후에 자영업자 폐업 급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우한 폐렴이 겹쳐서 엎친 데 덮찬으로 도산 우려가 이제 전부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실제로 지난 2월 27일 날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조사를 했는데 70.3%가 엄청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응답을 했대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원료와 부재료 공급이 중단 지연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서 여기에 중소기업은 경영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그리고 원화 약세,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이 금융위기로 몰려가는 현상이 이게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최근에 10조 원 이상 빠져나갔다. 이제 앞으로 더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본의 해외 도피, 함께 이제 신용 경색을 초래하게 되면 한국의 실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맞았던 2009년 3월에 한국 정부는 28조 4천억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같은 해 본 예산의 10%에 달하는 규모였대요. 근데 올해 이제 우한 폐렴으로 추경 11조 7천억인 건 이제 2009년보다 작지만 그때에 비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지금 많기 때문에 추경이 지금 작아도 지금 우리 체력이 그때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 부채가 굉장히 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다다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국가 체력을 망가뜨려 놨는데 거기에 추경 이 정도 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에 432조 원 정부 예산을 20년에 520조 원으로 21%가량 증가해 놨기 때문에 중앙 지방 단위의 부채가 2018년에 680조 원이었는데 815조 원으로 엄청난 부채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렇게 분석하네요. 무토대사는 지금까지 총선을 의식해서 선심성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이제 어떻게 실패를 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악화시켜서 하필이면 여기다 우한폐렴까지 직격탄을 날려서 이제 회복 불가능에 빠지게 됐다. 대외 신인도도 등급 하락 초래해서 환율 급등이 되고요. 외국 자본 유출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없었던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IMF보다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무토대사가 예측을 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정부가 이 일을 감지했대요. 감지하고선 문재인이 17일 날 국무회의에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네. 그렇지, 이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음의 계곡으로 다 빠뜨려 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당장 총선이니까 실토를 못하고 죽음의 계곡으로 빠져나가는 거 자기들은 다 지금 수치로 확인하면서도 대국민한테는 구라를 친다는 거죠. 이상한 홍보를 하고. 일단 총선이 이겨야 되니까. 나중에 국가가 다 부도나더라도 일단 요건 이기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었대요. 체력이라는 건 뭐 경제 능력 뭐 다 이런 생산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년 만에 이 체력을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체력이 있었는데 이 체력을 다 고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지로 몰았다. 그래서 이게 한국을 잘 아는 무토 전 대사가 분석했다는 점에서 더 이게 충격이고 더 걱정인데요. 이분이 뭐 한국에 대사한 것도 대사지만 원래 이런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랜 기간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또 연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JB프레스에 칼럼을 이런 분석 칼럼을 썼네요. 그러면서 걱정된다는 얘기인데 궁지로 몰렸다 이런. 진짜 가보지 못한 나라를 이제부터 가게 되네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경험한다고 우리가 맨날 비판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부터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97년 IMF 때도 경험 못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경험 못한 진짜 위기의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무토대사의 분석이네요. 아니 문재인 씨, 당신의 공약 다 안 지키고 어떻게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만든 데는 이 공약을 이렇게 지킵니까? 이렇게 몰고 갑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몰고 가요? 역사에 무슨 심판을 받고 당신의 자식들, 손자들, 그 증손자들이 앞으로 얼굴 두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몰아갑니까?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립니까? 무슨 책임을 지려고요? 자, 우리 국민들은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진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정부 말 믿지 말고 각자가 살 궁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다집시다. 마치겠습니다.